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제2장 사랑에 관한 이론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은 어떤 자비로운 운명이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는 대상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며 세상이라는 것을 자기밖에 존재하는 것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죠. 갓난아이는 따뜻함과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자극만을 감지할 뿐이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어머니는 구별하지 못하며 그저 만족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행복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갓난아이에게 현실이라는 건 신체의 내적 상태를 만족시켜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즉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이러던 아이가 성장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됩니다. 즉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젖과 어머니의 가슴으로 구별되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젖과 어머니의 가슴 그리고 어머니를 각기 다른 실체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많은 사물을 각기 다른 실체로 즉 자체의 존재를 가진 것으로 인지하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며 사물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죠. 또 아이는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것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젖을 먹을 때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나를 팔에 안을 것이며 내가 배변을 할 때 나를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에리 프롬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으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죠. 그렇기에 이때 아이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렇듯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는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존재하는 것, 어머니의 자식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에리 프롬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은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없다면 그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대개 8살이나 10살 이전의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사랑받는 문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로 자기 자신의 활동에 의해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시나 그림을 만들어 부모님께 드리곤 합니다. 이때 비로소 아이는 사랑받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되죠. 이렇게 아이들은 점점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타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이 아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욕구가 자기의 욕구만큼 중요한 것이 되고 사실상 더 중요하게 됩니다. 아이는 이제 사랑받는 것으로 고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고독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유아적인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아적인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사랑하는 능력의 발달은 사랑의 대상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생후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어린이는 어머니라는 대상에게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립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걷는 것, 말하는 것, 자기 스스로 세계를 관찰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아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대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저자는 모성애와 부성애는 기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성애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부성애는 조건이 있는 사랑을 의미하죠. 어머니는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아들을 찾기 때문에 자기의 계승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즉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달리 너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널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더 좋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 또한 긍정과 부정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를 정신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보답받기를 바라고 또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면 잃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이죠. 저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다른 사랑의 태도는 어린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대개 6살 이전의 어린이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와 지도가 필요하게 되죠.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아버지는 아이가 살아가야 할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자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으며 무력감을 조장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지나치게 불안해해서도 안 되고 어린이에게 자기의 불안을 심어주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애 일부는 아이가 독립적이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희망에 바쳐져야 한다고 말하죠. 즉 아이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아이를 자기에게서 떨어뜨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거나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심 많고 관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죠.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하고 또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권위가 되도록, 즉 아버지의 권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성인이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단계까지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즉 성숙한 인간은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죠. 이 두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사랑과 너의 인생과 행복을 바라는 내 소망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아버지다운 양심은 너는 잘못했다, 넌 내 실수로 인한 결과를 인정해야만 한다, 내가 널 좋아하게 되길 바란다면 넌 너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성인이란 외부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내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프로이트의 초자아가 잠깐 언급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덕적 존재인 초자아는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는, 즉 외부에서 편입되는 거죠. 그러나 에리 프롬이 말하는 아버지다움과 어머니다움은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내면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아버지다운 양심과 어머니다운 양심은 불과 물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다운 양심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거칠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다운 양심만을 갖게 된다면 그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발달을 방해하기 쉽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어머니 중심의 애착에서 아버지 중심의 애착으로 발달해가면서 궁극적으로 양자가 종합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신 건강의 바탕과 성숙의 성취가 가능하게 되지만, 만약 이러한 발달이 실패한다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경증을 더 깊이 살펴보는 건 이 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간단히 몇 가지 덧붙이면 신경증이란 말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신경증이 일어나는 한 가지 원인은 자신의 아이에게 애정은 있지만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불림하는 어머니와 약하고 무관심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무기력하며 수용적인 인간, 즉 받기를 좋아하고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아버지를 가졌기에 그 아이는 훈련과 독립,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이 모자라게 되죠. 이런 아이는 커가면서 모든 사람에게서 어머니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즉 모든 여자와 남자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어머니가 냉정하고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고 아버지는 약하고 무관심하다면 그 아이는 앞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보호에 대한 욕구를 아버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즉 그는 받기를 좋아하고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아버지에게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와는 반대로 그는 법과 질서 그리고 권위의 원리에만 충실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은 보통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아들에 대해 애착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고 말하죠. 에리 프롬은 모든 신경증 발생에서 특징적인 건 신경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아버지다운 것이든 어머니다운 것이든 한 가지 원칙은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자기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서나 자기의 내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에게서나 혼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죠. 저자는 강박 신경증은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애착의 근거, 즉 어머니적인 것의 결핍이며 히스테리와 알코올 중독,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인생을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으로 인한 신경증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태도에서 생겨난 것, 즉 아버지적
물리적인 것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